이 물건을 보는 눈이 있어서 넣어서 됐어요. 6개월이나 1년 후에 올라가지고 5천이나 1억 정도 차익이 나는 거예요. 10%의 마법이 여기서 이제 또 발휘가 되는 거죠. 이제 아파트 계약금을 납부할 때 계약금 10%가 있고 중도금 60%가 있고 잔금 30%라는 게 있는데, 계약금 10%가 있어야 계약서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출도 할 수 있고 전매도 할 수 있으니까 분양가 5억 기준으로 계약금 10%인 5천만 원을 일단 한 달 이내 납부를 해야 되고요. 중도금 60%는 대출을 통해서 일으켜요. 근데 이 대출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는 곳에서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면 그걸 담보로 은행에서 그걸 믿고 대출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보증서는 조정지역은 한 건, 비조정지역은 2건이 발행이 되거든요. 내가 분양받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이 보증서가 발행이 되고 그걸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대출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잔금 치를 때 내가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돈이 더 들어갈지를 대략 계산해야 되는데, 근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세가로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5억일 때 주변에 같은 평대의 구축 아파트가 뭐 전세가가 3억이다 현재. 그런 경우에는 보통 못해도 3억 정도는 받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5천만 원 냈고 3년 후에 1억 5천이 더 필요한데 1억 5천을 내가 내 연봉과 내 소비를 고려했을 때 더 모을 수 있는가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전세가가 너무 낮아서 주변에 입주 물량이 많아서 내가 잔금을 치르기 도저히 어렵다라고 하면은 대출을 만약에 받았을 때 내가 돈이 좀 적게 들어가는지 이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대출을 받아도 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팔아야죠. 정리를 해서 잔금 리스크로부터 탈출을 해야 되는 거죠. 잔금 대출은 협약된 은행을 통해서만 돼요. 아무리 내가 주거래 은행이 있다 한지라도 그 은행에서는 절대 안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 협약된 은행을 통해서만 조건에 따라서 해주기 때문에 나라에서 어떤 내려오는 대출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거의 적용이 안 된다 보시면 되고, 반대로 그런 건 있어요. 뭐 내가 무주택자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면은 아마 플러스 10% LTV가 더 올라가는 그런 부분은 아마 적용이 될 거예요. 보통은 입주 시점으로부터 한 2~3달 전에 은행들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입주자 카페에 그 협약 은행들의 정보가 올라오거든요. 대출 상담사 연락처도 거기 기재되고, 그리고 감정가나 대출 금리나 이런 것들은 입주 시점쯤에 확정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내가 만족하는 거, 뭐 감정가가 높은 거 원할지, 금리가 낮은 거 원할지, 거치 기간이 있는 거 원할지, 이런 내가 만족하는 걸 택해가지고 자설을 하시면 돼요. 저는 막 산에 있는 거, 지방에 있는 거, 외지에 있는 거, 싼 거, 소액 투자, 이거는 되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거래가 잘 안 되거든요. 약간 극과 극으로 계약금 1,000만 원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계약금 20%로 하는 경우도 있고, 내지는 계약금 5%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주변 시세보다 확실히 저렴해서 완판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계약금 20% 책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주변 시세보다 비싸고 못난이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5%나 계약금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약금 5%나 1,000만 원 이런 데는 약간 의심을 하고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막 시장이 급등장일 때는 갑자기 그 못난이인 상품이 좋아지게 상황이 반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걸 하면은 오히려 수익률이 좋을 수는 있죠. 계약금이 막 1,000만 원인데 거기 그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만 올라와도 300% 수익률이잖아요. 극적인 수익률을 볼 수 있는데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게 핵심이에요. 가장 첫 번째는 물건에 대한 가치 판단인 것 같아요. 이 물건이 지금 괜찮은지 아닌지, 예를 들어서 5억이면 5천 차이가 나야 되는데 한 1억 차이가 나면은 이럴 때는 1층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뭐 프리미엄이 있다면 얼마 정도를 볼 수 있는지, 지금이나 아니면 입주 시점에 이 물건을 보는 눈이 가장 1순위인 것 같아요. 물건을 보는 눈이 있으면 뭐 청약을 하던 뭐 일반 매수를 하던 갭 투자를 하던 입주권을 하던 경매를 하던 다 고르게 통용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그거를 쌓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거를 한번 쌓아놓으면 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 평생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무기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보는 눈을 한번 키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같은 10억이라고 할지라도 그 10억을 이룬 요소가 교통의 프리미엄이 높은지 학군의 프리미엄이 높은지 어떤 요소들이 아파트 가격에 녹아져 있는지, 그게 지역별로 다르거든요.
뭐 강남이나 판교나 여의도는 일자리나 교통이 클 거고, 반대로 뭐 평촌이나 목동 이런 데는 학군이 클 거고, 이런 요소들을 잘 이해를 하는 게 일단 1순위예요. 대장 아파트들이 어떤 요소들이 녹아져 있는가, 그걸 이해하면은 다른 지역을 볼 때 여기는 프리미엄 요소가 있는데 아직도 회복이 안 된 것 같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지도를 많이 봐야 됩니다. 서초나 강남 뭐 이런 데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옆으로 퍼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옆에는 무슨 지역이 있었지, 강동이 있었지, 송파가 있었지, 뭐 하남이 있었지, 이런 것들도 머릿속에 지도가 좀 그려져야 돼요. 근데 지도를 절대 지도로만 보면 안 돼요. 손품으로 보는 사람은 그렇게 봐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종종 있는데, 그게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꼭 현장 가서 오감으로 좀 느껴보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임장을 항상 제가 발로 2만 보씩 걷고 지역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이 상품이 좋다 나쁘다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건을 보는 눈이 생겼다면 그 다음으로는 작은 계획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아도 내가 자금이 도저히 안 되면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좀 할만해 보여. 나는 계약금이나 잔금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조만간 결혼을 하는데 이제 결혼할 사람이랑 같이 이제 좀 노력하면 될 것 같아. 내가 신혼 생활도 조금 더 작은 곳에서 좀 고생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한다면 넣어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많이 제안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청약을 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사회초년생들이 많거든요. 사회초년생 내지는 신혼부부.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여력이 되는 한 도와주려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돈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갚을 돈이잖아요. 갚을 의지가 있고 하니까 너무 뭐 미안하게 죄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법적으로 또 차용점을 쓰면 되기 때문에 잠깐 융통했다가 그 부분을 해결하는 거죠. 그럼 또 시세가 오르고 전세가가 오르면 다시 돈이 돌아오면서 또 다시 갚으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도저히 안 되면 내가 융통할 수 있는 작은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맞다. 만약에 내가 자금 여력은 안 되는데 이 물건을 보는 눈이 있어서 넣어서 됐어요. 근데 말 그대로 6개월이나 1년 후에 올라가지고 팔면 5천이나 1억 정도 차익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잔금 여력과 관계없이 팔고 빠지는 거죠. 계약금 10%만 갖고 있다가 계약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10%의 마법이 여기서 이제 또 발휘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누구나 작은 돈을 가지고 큰 수익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항상 통용되는 막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치 투자 실력을 늘리는 겁니다. 가치 투자라는 거는 그 물건을 바라보는 눈인데요. 남들은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내가 그 물건을 아직 저평가됐다라고 생각하면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서 심지어 또 내고도 해서 조금 묻어두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시세가 반등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리고 남들이 사지 못해서 안달릴 때 그때 나는 팔고 나오는 거죠. 물건을 보는 눈이 있다면 내가 투자금이 적다 할지라도 어떤 시점이든 나는 항상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투자금이 많아도 내가 물건을 보는 눈이 없으면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보는 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거를 투자의 1순위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공부는 한번 내가 몸으로 습득해 놓으면 사라지지 않거든요. 언제 어떻게 다시 나한테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되면은 몇 천만 원, 몇 억 원의 수익, 그리고 몇 천만 원, 몇 억을 또 잃지 않게끔 하는 또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도를 자주 보시고 상품의 프리미엄을 좀 이해하는 그런 연습을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소액으로도 큰 부자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